아빠가 들려주는 메타 분석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맞아. 실제로는 이게 필요하지. 메타 분석 하다 보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외국에 있는 한 연구자로부터 통계학자로부터 그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에 어떤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 주소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링크 주소를 보면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링크 주소는 researchgate.net에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사람인데 민과 SD를 메디안으로부터 또 IQR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꽤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했던 질문이죠. 2014년이고요. 보면 이분들이 SD와 메디안 SD는 IQR에다 1.35를 나누면 된다. 이건 물론 이제 추정식이에요. 추정식. 메타 분석을 하다 보면 연구자가 민과 SD를 구해야 되는데 실제 각각의 논문이 그걸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IQR만 제시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죠. 이런 것은 민과 SD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릴 거냐, 아니면 그나마 있는 그 연구로부터 민과 SD를 추출해서 할 거냐, 또는 제3의 방법으로 이 질문에는 답이 안 되겠지만 메디안과 인터쿼탈 레인지를 합쳐서 만드는 메타 분석이 있느냐,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메디안과 IQR을 이용해서 민과 SD를 추정하는 거예요. 보면 민과 메디안을 같게 보는 거죠. 이게 사실 다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 그 논문에다가 써야 됩니다. 메디안인 경우에는 추정했다는 걸로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또 다른 답들이 많습니다. 36 레커멘데이션이 있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링크가 있고, 그래서 있어서 링크 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이걸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밑에도 있습니다. 45개의 앤서가 있대요. 쭉쭉쭉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제가 오늘 16분 전에 막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가 뭐냐? 제가 지금 써서 출판사에 넘긴 책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메일로 답장을 드리기를 진작 알았더라면 요 질문 내용들도 제 책에 소개했을 텐데요 라고 답을 드렸거든요. 예, 이 도구는 어떤 거냐면 5개의 숫자가 있을 때, 즉 미니멈, 인터쿼탈 레인지, 메디안, 인터쿼탈 레인지, 맥시멈, 이 5개의 숫자가 있을 때 추정하는 겁니다. 서머리를 보시면 민과 SD를 추정하는 거죠. 노말 분포로 가정하면 이게 되겠죠. 세 번째 줄이 되겠죠. 보통 메타 분석이 이걸 가정하니까. 그러지 않고 만약에 3개의 넘버만 있다 그러면, 3개의 넘버가 있으면 결국 메디안과 퍼스트 콘타일, 서드 콘타일, 요 3개로 추정하는 거죠. 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그 노말, 로그 노말, 감마, 위불, 이게 분포를 추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과 SD를 추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타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 메디안과 인터쿼탈 레인지를 이용해서 보면 메디안이 있고 인터쿼탈 레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N수가 있겠죠. 그래서 5개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서머리를 하는 거예요. 서머리를 해서 메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걸로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림도 그려줍니다. 우리가 보통 메타 분석에서 많이 보는 포리스트 플랫이 되는 거죠. 모델 2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모델 2인데 보면 1분이 있고 1분 없는 거예요. 이 논문은 메디안이 있고 N이 있고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고 딴 거 없고, 이 논문은 메디안이 있고 인터쿼탈 레인지와 N수가 있고 나머지 정보가 없고, 이거는 뭐 이런 식이고 민과 맥스만 있고 민과 맥스, 인터쿼탈 레인지가 있고 평균과 표준 편차가 없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N수 있고 민과 SD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데이터가 짬뽕이 있죠. 실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메타 분석 하다 보면 그냥 내가 민과 SD만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합쳐서 어떤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제가 있고 모델 2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서머리를 하고 플롯을 그리고 하는 식으로 메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제도 볼게요. 세 번째 예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뭐 많은 거죠. 이렇게 전부가 꽉꽉 차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겠죠. 그 연구자가 각 그 정보를 아주 많이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모델 3를 이용해서 서비를 하고 플롯을 그려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이제 이 질문자의 답은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요거 첫 번째 모델 인터쿼터일 렌즈하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메타 분석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고, 뭐 실제 접하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많죠. 서로 제공되는 정보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메타 분석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시면 이런 거를 아마 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메타 분석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연구자들이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썼던 메타 분석 책은 하여튼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많은 걸 다루고 있지만, 두 번째 쓴 메타 분석은 실제 메타 분석을 하다 보면 닥치게 될 일들, 여러분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실제 메타 분석을 할 때 닥치게 될 일들을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그 입문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막상 실무자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오드 레이쇼로부터 N수를 계산하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 이거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연구자들이 오드 레이쇼만 제공하고 그 N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추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다뤄져 있고, 생존 분석 메타 분석 하다 보면 표현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환산해야 되거든요. 그 실무자들은 그걸 환산할 능력이 없죠. 당연히 계산이 안 되니까. 그걸 환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분석을 하다 보면 생기는 필요들, 안 할 때는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싶고, 강의할 때는 거의 다루지 않는, 제가 뭐 강의를 몇 개 저도 듣고 뭐 다른 책도 좀 봤습니다. 예, 책을 쓰려다 보니까 좀 봤죠. 근데 이런 내용은 다루지 않아요. 실무자들은 접하게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 질문과의 답변에 대해서는 제 책에 쓰여있지 않습니다. 이미 책을 출판사에 넘겼고 출판사가 편집 다 해가지고 이제 인쇄소에 넘겼거든요. 그래서 인쇄소에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걷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이 주소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제 책을 보고 하든 여기 나와 있는 링크 주소를 보고 하든 어쨌든 메타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필요가 생기니까, 그때는 또 막상 검색해서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미리 알아두시면 더 좋습니다.